네, 인테리어 상담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2024는 할까요 말까요 고민하시는 게 정말 많거든요. 제가 1년 동안 100건 넘게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5가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5가지 하면 디자인적으로는 예쁠 수 있지만 만약 우리 집 라이프 스타일과 안 맞는다면 이제 예쁜 걸로만 보고 선택을 했는데 생활하면서 계속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이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될 텐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링팬인데요. 실링팬은 이렇게 거실 천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선풍기처럼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실링팬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예쁘지만 실생활에 되게 유용하다고 해서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 또 반대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 걱정이 우리 집은 층고가 너무 낮아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실링팬은 좀 약간 돌아가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소음이 크진 않을까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래서 실링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집에는 실링팬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실링팬을 쓰지 않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링팬의 장점은 디자인적으로 예쁘다는 것 외에도 2가지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선풍기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실링팬은 실제로 이제 켜보시면은 선풍기에 미풍이나 약풍 정도의 바람이 세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밑에 이렇게 켜놓고 앉아 계시면은 시원한 바람을 계속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2번째 같은 경우는 냉난방 효과가 좋아져요. 이제 실링팬 리모컨을 보시면 여름 모드, 겨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모드를 켜시게 되면은 에어컨 공기는 보통 찬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찬 공기를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주면서 집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모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난방 문화이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이제 따뜻한 공기를 또 이렇게 천장까지도 올려주기 때문에 집 전체가 따뜻해져가지고 냉난방 효과가 또 좋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실링팬의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층고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실링팬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이 벽에 매립되는 부분이 약 18cm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좀 설치가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좁은 집에서 이제 실링팬을 설치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이제 답답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링팬을 좀 추천드리는 집은 좀 집이 넓어가지고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넓게 쓰시고 싶다는 집들은 좀 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반대로 집이 좁아가지고 굳이 냉난방 효과도 이미 좋아서 더 추가로 좋게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답답한 느낌만 들 수 있다면은 실링팬 하지 않으시는 점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링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설치비랑 기계값 포함해서 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40만 원을 투자해서 앞에 말씀드린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집은 추천을 드리고 좀 우리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40만 원의 비용을 굳이 실링팬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수납장 한 개 더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하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거 2번째는 바로 중문입니다. 중문은 제가 추가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현관과 이 거실 사이에 문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문이라고 이제 하고요. 중문의 장점과 단점을 또 생각을 해보면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적으로 예쁘다라는 건 당연하고 그 외에도 3가지의 더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생활 보호가 됩니다. 사생활 보호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간혹 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마침 앞집에서도 이웃분이 나오신 거죠. 그러면 그때 중문이 없다면 우리 집이 훤히 다 보일 거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주로 팬티만 입고 있는데 이런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이 이웃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중문이 있으면 그걸 막아주니까 사생활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는 단열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이제 중문이 없을 때 겨울에 현관 앞에 앉아서 있어 보시면 이제 찬바람이 솔솔솔솔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은 외풍을 완전히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소음 차단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복도식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으로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소음 차단 효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중문이 없을 때는 강아지가 10번을 튀어나갔다면 중문을 설치한 후에는 튀어나가는 정도가 한 2번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3가지 경우라면은 좀 중문을 설치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반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어떤 집이냐면 또
또 약간 좁은 집들은 추천을 드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평 이하의 좁은 집들은 현관이 정말 좁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중문까지 설치하게 되면은 현관에서 거실로 이동할 때 더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은 인테리어 예산이 좀 낮으신 분들은 중문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문이 이제 싼 거는 뭐 70만 원짜리도 있지만 비싼 건 200만 원짜리도 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쪽으로 예쁘다라는 중문을 설치하려면 대략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썼을 때 중문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가 이 정도라면 또 다른 곳에 썼을 때 느낄 수 있는 가치는 이 정도인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100에서 200만 원이면은 야,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과연 이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중문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공간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꼭 공사할 때 설치하지 않아도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나고 1, 2년 살다가 설치를 하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인테리어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는 분들은 이제 중문까지 꼭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하시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어서 한번 더 추가로 봐보세요. 네, 많이 고민하시는 거 세 번째는 이제 히든 콘센트입니다. 히든 콘센트는 말 그대로 숨겨진 콘센트라는 걸 의미해요. 이제 우리가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 그 앞에 아일랜드 식탁을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이 아일랜드 식탁에 이제 콘센트를 많이 놓으려고 하시죠.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커피버트도 놓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육아 가전제품도 놓으시니까 이제 콘센트를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때 이 콘센트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아일랜드 상판의 높이에 맞게 숨겨져 있다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윙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콘센트를 히든 콘센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예쁘죠. 이렇게 콘센트가 예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평소에 숨겨놓으니까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장점으로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안전합니다. 콘센트를 보면 애들이 계속 이제 쑤셔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숨겨져 있으니까 애들이 있는 집은 좀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 이제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수납 공간 하나를 포기를 하셔야 돼요. 왜 포기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그 식탁 밑에 히든 콘센트가 매립이 되기 때문에 수납 공간 하나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주방 가전이 정말 많다고 하면은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오븐도 있고 식세기도 있어서 이 하부장에 전자제품을 다 묻어야 되는데 이때 수납장 하나를 통으로 못 쓰게 된다. 이런 집들은 히든 콘센트를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네 번째는 바로 TV 반매립입니다. TV 반매립은 뭐냐면 이제 TV를 거실에 놓으실 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스탠드, 그냥 TV 받침대를 놓고 TV를 올리시는 방법, 아니면은 TV를 반매립하시는 방법, 그리고 TV를 완전 매립하시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가 TV를 매립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완전 매립보다는 반매립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완전 매립이라는 거는 지금 내 TV 사이즈에 맞게 그 타공을 해가지고 TV를 딱 맞게 매립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2, 3년 뒤에 TV를 지금보다 더 큰 사이즈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이즈에 맞게 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에 더 큰 TV는 매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매립보다는 이제 반매립을 추천을 드리고, 반매립은 뭐냐면 TV가 이렇게 액자처럼 걸리지만 이 뒤에 지저분한 뒤통수나 케이블들은 다 이렇게 매립될 수 있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립도 제가 이제 장단점에 따라서 그냥 추천드릴지 추천을 안 드리고 그냥 일반 스탠드로 쓰게 하실지 또 나뉘게 되는데요. 추천드리는 경우는 이제 나는 워낙 이런 케이블들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거실을 깔끔하게 쓰고 싶다라는 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TV를 반매립하기 위해서 타공을 하게 되고 그 타공된 옆면에다가 콘센트도 만들고 케이블 연결선도 만들어서 이 TV 밖으로 노출되는 케이블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실의 한쪽 벽이
그냥 액자처럼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이런 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TV에 있는 이제 USB를 자꾸 넣었다 빼야 되고 또 HDMI 케이블을 넣었다 빼야 되는 게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반매립 되어 있다 보니까 스탠드형보다는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디자인적인 거를 추구하다가 일상생활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께는 TV 반매립이나 매립을 좀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다섯 번째는 이제 발목 센서 등입니다. 발목 센서 등이 뭐냐면 이제 집에 복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복도에 이 발목 높이 부분에 이 간접등이 계속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곳에 이제 간접등이 하나 똥똥똥 켜지는 거를 이제 발목 센서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목 센서 등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죠. 저희가 무슨 카페 간 것처럼 불이 똥똥똥 켜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특히 밤에 이제 불을 켜지 않아도 이 발목 센서 등이 켜지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실 때 편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아직 이 복도 위치까지 가지도 않고 멀리서 움직였는데도 발목 센서 등이 켜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라고 하면은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센서 등이 계속 켜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발목 센서 등이 내 계획과 뭐 상상대로 켜지고 꺼짐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 센서 등이 오히려 디자인이 예쁘려고 설치를 했지만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테리어 상담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대표 5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주로 고객님들께서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하고 싶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걸 내가 시공을 했을 때 실생활에서 어떤 점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지 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눌러보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는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구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홈코디적인 부분도 계속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은 나중에 다시 제 채널을 찾아오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은 작아가지고 이 영상만 보시고 나가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